어저께 제가 아침에 이제 7시 조금 넘어서 지하철역에를 갔는데 저는 진짜 두 군데 지하철역에서 누구 봤는지 아세요? 누구 봤어요? 이재명 이걸로 흔드는 국회의원 현역 및 의원? 현역 의원과 정청래? 이런 사람을 봤고 국민의힘은 지하철 2개 중에서 아무 데서도 제가 못 봤습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나요? 민주당은 민주당 네 득표율보다 이재명 득표율 조금 나면 다음번에 공천 없어.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금 주인이 없는 당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 눈치를 볼 일이 없으니까 종놈들이 다 어디 가서 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누구도 자기 공천 줄 사람은 뭐 후보도 아니라 생각하고 뭐 그런가 본데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당원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정당인으로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 관계 없지만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금 선거판에서 선거가 벌어졌는데 정당에 소속된 현역 의원들이 안 보인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 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는 이제 보수 유권자 아니십니까? 내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누구지?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 누구지? 이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감시하셔갖고 어디서 놀고 있으면 전화해서 혼내주십시오. 자, 지금 민주당은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이게 선거가 이렇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양쪽이 다 뭉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재명. 1번이 이제 이재명이고 2번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여기에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즉 보수, 진보 각각 결집하고 있다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에브리 리서치 여기는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 연합을 해가지고 에브리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지난 18일 날 1차 TV 대선 토론 직후 다음 날인 19일 날 여론조사라서 대선 토론이 미친 영향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46%, 김문수 41.6%. 그리고 이준석 8.5%. 자, 일단 대선 1번, 2번의 지지율 격차가 46% 대 41.6으로 5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41.6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합치면 그 숫자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예상치 지지율을 넘어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처음으로 뭐 5차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에브리 리서치고 응답자 수 1,000명 그리고 무선 100% ARS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회뉴스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이재명 48.9, 김문수 31.1 이렇게 나왔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이재명 47.9, 김문수 38.5 이렇게 해서 그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차가 줄어드는 거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0.7%라도 0.5%라도 그렇죠. 앞서야죠. 맞습니다. 앞서야 되니까 결국 이제 삐끗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지금 굳히기 입단속 지금 들어갔습니다. 19일 날 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0% 득표가 가능하다. 어이구야. 이렇게 보인다라고 전망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20일 날 어저께죠. 박찬대 씨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선임이고 거기서 또. 그러니까 예상 득표율이나 압승을 언급할 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긴급 공지 등은 내용이 재밌네요. 예상 득표율 언급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낙승, 압승 등의 발언을 금지합니다. 실현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득표율, 낙승 등을 언급 시 징계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야, 근데요. 그 이유를 밑에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긴급 공지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박찬대 총괄 선대위원장 긴급 요청 사항입니다. 이게 방금 그 60% 넘을 거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간이 철렁했을 거예요. 박지원 뭐 했습니까? 대법원 5월 1일 날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을 때
박지원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무죄 주는 거다. 맞습니다. 내가 유력한 소식통만 듣는데 무죄다. 네. 그래서 다들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박지원 오랄 리스크를 한번 네.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또 그야말로 이 당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초살이 이게 처음은 입초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해찬 씨의 경우에도 그렇죠. 민주당 뭐 30년 집권, 그렇죠. 50년 집권 막 이딴 얘기 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네네 정권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왜 이 알만큼 많은 사람들이 입초살을 떨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박지원 의원이 예. 지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아부를 지금 할 일이 뭐가 있나? 본인은 정치 구단이라면서 뭐 그렇죠. 김어준 나와가지고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아는 사람이 진짜 아부하는 건가요? 왜 아부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지원이 안 해본 게 뭐죠? 국정원장도 해봤고 뭐 하려고 그러나요? 국무총리 안 해봤죠? 국무총리 하고 싶어서 그러나요? 저는 지금 이 이재명의 승리를 점치고 김문수의 패배를 점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수에서 이제 넘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안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나를 구속한 검사, 나를 기소한 검사, 나를 재판할 재판장 이런 사람들을 겁박하는 이 패턴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흔들리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됐는데 유죄 나갖고 감옥 가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구해줄게, 잡아줄게라고 마음을 잡아주는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통합하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사람들이 지금 취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홍준표 지금 이재명 당선 시 총리 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 기사가 돌았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펄쩍 네. 뛰었고 네. 뭐 하와이 특사단 만나서 뭐 계속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전에 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럼요. 홍준표가 이재명 쪽으로부터 총리 제안을 받았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이관계 같거든요. 저는 이관계라고는 안 보고요. 네. 실제로 제안이 있었다? 저는 가능성. 이관이라기보다는 데려다가 농락하고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뭔가 있기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홍준표 전 후보가 그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갔으면은 취업했을지도 모르는데 또 가갖고 분을 못 참고 페이스북에다가 먼저 쓰는 바람에 이것이 불발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저도 지금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실이 뭔지 모르고 그냥 대신에 박지원의 가벼운 만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경선 후보로서 뛰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졌으면은 그 최종 후보를 위해서 도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경선 후보 결정되자마자 그랬잖아요. 탈락하자마자 이번 대선에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뭐 정치 인생 제3막 살겠다고 하와이 갔잖아요. 그런데도 SNS를 못 끊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 가벼움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벼움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 전 시장 전 의원 이분한테 전자가 이렇게 많이 붙는 거는 왜입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뽑아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검사였던 사람이 국회의원 해봐, 지사 해봐,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장 해봐 이렇게 그 힘이 누구한테서 나온 건데 그 표가 다 어디서 나온 건데 갑자기 자기가 최종 후보가 안 됐다고 해갖고 이렇게 먹던 물에 독을 푼다? 독 풀기 직전에 지금
국힘 민주당으로 안 간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독을 저는 풀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최소한 뭔가 병을 들고는 있었다. 네. 까지는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거일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양쪽으로 극화되면서 이재명도 오르고 김문수도 오르고 약간 근접해가는 효과는 있는데요. 아침에 잠깐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근접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건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뭉치는 효과는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난 대선에도 마찬가지였대요. 네. 윤석열, 이재명 같은 얘기였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종의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시청자들 부울경. 계신다면 부울경 쪽에서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후보 시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시절만큼 결집이 그 보수 후보로 결집이 안 일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비상계엄이나 이거 이후에 어떤 그 심정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내란 프레임들 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대구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의 결집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 그 국힘이나 이쪽 진영에서는 네.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게 네. 한동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후보 아니에요? 그분이 가서 유세를 하고 있으면 그럼 부울경에서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그건 모르죠. 희한하네. 네, 그 부분을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록 김문수 2번이라는 그 유니폼은 입었지만 왜 무대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네. 과연 그리고 선대위에도 네. 선대위에는 왜 합류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부울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울경이 중요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과거 지난 대선보다도 부울경 쪽에서 부울경 그리고 있죠. 대구에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를 끊어주고 네. 남의 표를 지금 내 표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란 프레임이 작동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서일까요? 보수 후보에 대한? 인물에 대한 호감도. 어쨌든 경선 후보니까 지금 호감도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호감도 가지고 뭐 찍고 안 찍고 할 때는 아닌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내란 프레임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 아닌가? 아니죠.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네. 먹히는 이번 보수 진영 후보자들 중에서 예를 네. 들어 중도이면서 중도 보수인 사람들 중에는 네. 네.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부울경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쵸? 항상 부울경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네. 문재인이나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네. 민주당 진영에 상당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난 총선에서 그나마 부울경이 상당히 좀 선전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네, 네, 입장에서 네. 본다면은. 네. 그런데 거기서 그 총선 때보다도 결집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조직이 움직이고 그 대선 후보가 저 보수에서 그 표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내란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후적 평가 아니냐. 내란 프레임을 딛고 후보를 냈어야 하는 게 대선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미시적으로 여러 요소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지. 지금 네. 내란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려면 어떤 작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국힘에서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네. 각 지역구별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지만 네. 각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냐면 맞춤형으로 하지. 맞춤형 지역 네. 지역 공약이 걸리기 네. 시작했어요. 네. 지역 공약이 걸려가지고 심지어 오늘 어저께 JTBC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데 어디 두 지역에 공약이 같이 걸린 거예요. 중앙경찰학교를 옮기겠습니다. 여기로 옮긴다. 여기도 중앙경찰 공약 그다음에 저기 있는데 그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네. 각 지역에서 자기네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네.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 아침에 제가 통화해본 선거 전문가들은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플랜카드가 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돈 와 안 쓰는데. 돈이야 다 내려가죠. 어저께 그러니까.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네.
김건식 교수 말에 따르면 그 선거운동원들도 본인은 이미 선거운동을 일부러 등록을 안 한대요. 다른 한 명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돈들은 다 내려갈 겁니다. 근데 돈들은 내려가는데 왜 안 움직이는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교체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르죠. 그게 진짜 더 문제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답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저희들도 하는데 그 어떻게 본다면 이분도 국민의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거 컨설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왔고 명태균이요? 아니, 명태균하고는 완전 급이 다른 분이에요. 해서는 다 붙여주는 전문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별 말입니다. 맞춤 공약 플래카드부터 빨리 바꾸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선거 민주당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진짜 싸우는 거는 누구다?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싸우고 저는 하나 더 하자면 이미 선거는 아까 박지원 60%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자 입단속 한다고 뭐 박찬대 원대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법부를 상대로 이미 집권 이후에 자기들이 펼칠 상황을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지 작업에 들어갔고 그 정지 작업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없애기.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도 이미 5개 법안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뭐 사법부 탄핵,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공격도 그런 걸 일환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걸로 봤고요. 어저께는 드디어 이제 검사들도 못 버티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하고 조상원 4차장 이분들이 지금 사표를 냈는데 말입니다. 이창수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최재형 반부패 2부장 이 세 사람이 작년 12월에 탄핵당했었죠. 민주당, 조국당 여기 주도를 해갖고 탄핵을 당했었습니다. 김건희 수사 미진했다 이걸로. 그게 명목인데 실제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지청 시절에 그 성남 FC 대장동 아직도 1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재판을 수사해서 넘겼고 그 다음에는 전주로 가서 전주에서 그 이상직 의원 문재인 그 일가 수사했던 분이죠. 그리고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을 발령이 됐었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내 거를 독하게 해갖고 이런 원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했습니다. 명목은 김건희 봐줬다인데 실질적으로 앙심을 풀물 만한 대목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뒤집혔잖아요. 아니야 이 사람들 탄핵할 이유가 없어 라고 헌재에서 당연히 뒤집었습니다.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왜 이걸 사표를 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결국은 정권 바뀌고 나면 어떡할 것이다. 김건희 수사 세례해갖고 이거 이창수가 봐줬다. 이창수 징계. 이런 식으로 갈 그림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너가 성남 FC 네가 수사한 거지. 너가 대장동 수사한 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면 이재명 대표가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뭐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면 지금 벌써 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정치검찰 대표 선수 이창수가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 이게 윤재관 대변인 논평입니다. 그리고 이창수는 부당하고 불이한 권력자를 위해 검찰권을 칼춤추듯 쳤었다. 이창수가 법정에 서는 것이 정의다. 즉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냥 뭐 검사에서 징계를 하자가 아니라 정말로 구속을 해버리는 기소를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 거예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쓴 글도 소개해드릴게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사퇴해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물릴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자, 지금 그다음에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를 잠깐만. 근데 이 두고? 김용민 예. 민주당 의원이 뭐 한 사람이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네. 지금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릴 네. 것이라고 하면서 네. 저는 지금 엊그제 지난 7일이었나요? 형사소송법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면 뭐 재판은 중지한다. 네.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 105조 개정안 발의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그 개정안 발의한 다음에 그때 정말 그거였잖아요. 혹시라도 무죄를 주거나 네, 면소를 맞아요. 할 거면은 계속할 수 재판을 있다. 계속해야 된다. 그거를 나와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김용민, 김기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를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혀. 거죠. 예. 네. 그래놓고서는 이재명 수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악착같이 이렇게 죄를 묻겠다고 하는 모습. 지금 저 지기현 판사의 경우도 말입니다. 예. 그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룸사롱에 갔는데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고 그때 처음 워딩이 나오지 네. 않았었어요? 1인당 이것도 김용민 발언입니다. 이게 똑같이 김용민입니다. 예.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 그 판사가 지기현 부장판사다. 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1인당 100만 원 나오는 그 술집에 간 지기현 부장판사 얼굴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 배경에서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유흥업소 좀 아는 분들이 일단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사진 속에 네. 공개한 것들이 저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공개된 홀 같은 데서 네, 테이블 네. 2개가 있고 뭐 여 종업원인지 여 손님인지 저런 네. 것도 있는데 저런 개방형에서 저기가 100만 원, 200만씩 받는 저런 술집이라고요? 저희 같은 가게인데 네. 아까 저기는 저 모습은 네. 여자들이 막 앉아 있는 저기는 홀이고 네. 그리고 이른바 저 지기현 판사가 찍은 것은 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용이 나온 룸사롱이라고요, 저기가?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룸사롱 많이 다녀본 사람한테 어제 전화해봤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또 많이 네. 아까 그 지기현 판사 있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이 당일날 찍혔는데 제가 또 물어본 룸사롱 전문가는 네. 저 세팅이 음료 세팅이 룸사롱은 저기 안 놔둔대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등 있잖아요. 네. 그리고 꽃장식 저런 것들도 불필요한 거라서 조금 낯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기는 혹시 파티룸 같은 곳이 아닌가. 그 단란주점이 아니라 그 저 뭐 이종 이게 무슨 주점? 야 유흥주점이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인데 네.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 네. 단란주점이란 것까지는 나왔어요. 네. 현재 저 사진 공개하고 난 다음에 네. 민주당이 그 장소로 지목한 곳에 기자들이 가서 네. 확인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룸사롱이라고 얘기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단란주점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렇죠. 유흥업소고 뭐 어디인지 네. 모르죠. 일단 그런 데가 저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방식을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중에서 우리가 육하 원칙이 맞아야 그게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꼭 한 개나 두 개만 던져놔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남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사진.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저렇게 저 지기현 부장판사 얼굴이 있고 저 뒤에 꽃 있고 저 그다음에 옆에 음료수병 있고 이러면 룸사롱이네. 아이 지기현도 룸사롱 갔나 보네. 야 거기가 뭐 몇백만 원 나오는 데라며 이런 소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들은 앞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다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거 사실 팩트 확인하는 거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대법원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감찰 결과를 저는 발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민주당이 거짓말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일찍 얘기했다가 민주당 집권하고 이것도 거기까지 나도- 생각을 한다. 저는 그럴 그 수 눈치 있겠네. 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저는 대검이 대법원이 대법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 신중하게 하고 있다. 저는 기일을 차일피일 미룰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결정은 6월 3일 이후에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6월 3일 이전에 해줘야죠. 이게 예.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부당한. 보십시오. 판사는 저런 주점에 가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가서 자기 돈 내고 마시면 되죠. 예. 그리고 아니 친구한테 얻어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네. 동창회도 가고 해야죠. 네, 얻어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의 선이냐, 그리고 저기서 검은 거래가 있었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저 사진이 지금 언제 찍힌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 나왔죠? 작년 8월 작년 8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반팔이에요, 반팔. 네, 작년 8월에 반팔 그러면은 입고 있어요. 지기현은 4개월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시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을 알고 기현아 6개월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 후에 구속이 될 텐데 구속이 되고 나면 네가 꼭 풀어주도록 하여라. 저런 척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박원재 에디터님 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왜요?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용민 의원은 단 네. 한 번도 그 말 한 적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 네. 한 번도 그 판사는 돈을 안 내더라. 네. 그 판사는 지기현이다. 네. 이 말만 했어요. 맞아요. 제가 저거 가지고 뭐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 한 적 없는데 왜 그거하고 연관시키십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 또 막 돌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여러 사실들이 이 발신자는 다른데 하나의 덩어리를 움직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철저히 분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돈을 낸 적 없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부당한 접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요. 네. 김용민 의원은 어떤 아무 문제가 처벌도 없어요. 받지 않죠. 예. 네.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패턴이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청담동 의혹, 김의겸. 그때도 그쵸.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였잖아요. 예,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저 화면 띄워놓고 현장 있는 거 맞아요. 그냥 바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김의겸 전 의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거짓말 면허법. 네.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국정 때문에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이게 완전히 일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무고죄로 맞습니다.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면은 법사위에서 빼버린다든가. 네, 근데 지금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한테 가는 심리적 압박감. 이를테면 야, 이재명을 기소하거나 이재명한테 유죄를 주거나 혹은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혹여라도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판단이 나오면 우리는 정말 패가망신해. 판사도 패가망신하고 검사는 옷 벗어야 되고 이런 지금 사인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저는 이게 공포 정치의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니 뭐 이런데 그런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이 입법 행정 권력을 진 독재자 예비 독재자들이 네. 최종적으로 독재를 완성하는 게 결국 사법부에 대한 맞습니다. 장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예.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정부, 우파 정부 할 것 없이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는 검사와 판사들이 납치되거나 실종되거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것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관들 네.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숫자를 뭐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다든지.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30명, 100명 두 가지 법안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데 이거 지금 사실은 지기현 부장판사는 납치를 안 당했다 뿐이지 명예살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미처럼 사람을 몸을 납치를 한다거나 뭐 데려다가 무슨 뭐 어떻게 한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명예살인 끝인데. 명예살인으로는 다 끝나잖아요. 저렇게 사진 좀 흔들고 나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국민이 반반으로 갈렸을 겁니다. 야, 지기현 그거 접대 받았네 사진 나왔잖아라고 믿는 사람과 아이고 너 민주당 말을 믿냐? 너 저 청담동 룸사롱 그거 못 들었어? 제2의 청담동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으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던지기만 하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지금 빨리
감찰을 해가지고 네. 우리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요. 공수처는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법원에서 빨리 감찰을 해서 저 옆에 같이 앉은 사람이 누군지 네. 해서 만약에 민주당 주장이 진짜로 맞다면 네. 지기현 판사는 어떤 판사로 품위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감찰을 할 거고 네. 심지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감찰을 받더라도 그게 윤석열 재판부를 재판에 교체할 만한 일인가? 그렇죠. 그거는 따져봐야 되고 당연하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네. 이러한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 사법부 장악 이거 공포 정치 시작되는 서막입니다. 맞습니다. 그 입법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지금 그 행정부 수반을 예상되고 있는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이재명의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앞잡이처럼 네. 나서 가지고 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한 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치 졸개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자체가 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진짜 남미 국가가 됐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 남미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또 놀라운 게 전국 그 법관 대표자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데서 정말 논의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 이 좌파 성향 판사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제 겨우 바뀌었죠. 네, 뭐냐면 야 지금 우리가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관을 지금 비판하는 거는 너는 이 주장은 너무 정치적인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한 이 겁박과 사법부에 대한 협박, 이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네. 그러니까 법관들이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네. 조직 보호 본능 뭐 이렇게 얘기 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어떤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조직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럼요. 그쵸? 아니 근데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다는 명분만큼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사법부는 사법부를 지키면 그걸 통해 상권 분립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입법부는 맞습니다. 입법부 지키고 행정부 행부 지키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원래 스토리가 이게 법관 대표자 회의, 법관 대표 회의니까 정원이 126명인데 네. 처음 소집하자고 했을 때 저희 실망했었잖아요.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재판을 하려고 했는지 그게 무슨 의도가 없는지 네. 그걸 가지고서 법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따져보겠다 막 이렇게 예, 했잖아요. 김예영 의장이 네. 그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 안건으로 딱 올리니까 투표를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집에 그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못할 판이 된 거예요. 네.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못할 판이 되니까 그 김예영 의장이 잠깐 바꿀게. 네. 그럼 안건은 정하지 않고 네. 일단 소집은 합시다. 그리고 대신에 안건은 추후에 정하자. 네. 라고 해가지고 겨우 법관 대표자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맞습니다. 날짜를 26일로 박으면서 네. 저희가 이거 혹시 선거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선거 일주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26일이니까 어제 20일이니까 임박해가지고 네. 안건을 정한 거예요. 예. 안건을 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안건이 뭘로 됐느냐면은 외부 사법부 공격에 동조하느냐라는 그렇죠. 게 이 법원별로 의견 수렴을 했더니 그걸 안건으로 정하자. 지금 지금 저걸 이래가지고 제일 된 먼저 거거든요. 해야 되죠. 재판 독립, 네. 재판 독립이 지금 네. 침해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안건을 정했어요. 저렇게 지금 재판부에 대한 공격과 이런 음해와 이런 게 판치는데 아니 정말로 술을 많이 먹었다 손 칩시다. 그럼 술을 누구와 왜 먹었는지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냥 술 먹은 팩트만 나오면 이제 술 먹었다고 난리를 또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재판에 이런 지기현 판사에 대한 사법부 민주당의 공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재판부 독립을 네. 저해한다. 그래서 재판 독립을 안건으로 택했고 그 최초의 김예영 의장이 주장했던 대법원의 그 가장 빠른 재판이 뭐 혹시나 네. 개입 아니었느냐 선거 그거는 정식 안건에 빠졌는데 네. 김예영 의장이 이 회의 앞두고 만든 법관용 자료에다가 요 문장을 넣었대요. 네. 특정 사건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또 이제 의장은 요걸 딱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재판을 질질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재판 빨리 한 것만 갖고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지금 126명이 모여,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법관 대표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우리법 연구회나 이쪽 사람들 목소리가 좀 더 크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결과를 잘 제대로 정말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지키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기사를 마감 시간 넘겨서 당일도 안 쓰고 그 다음 날 쓴 놈은 가만 놔두고 기사 빨리 쓴 애한테 너 왜 이렇게 기사 빨리 썼냐고 너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게 빨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느린 거고 대법원에서 대법관 14명 중에서 그리고 판단에 참여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러니까 유죄 취지라고 판단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 의견 안 내다가 다수 의견 낸 거에 자기 의견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조희대 대법관이 다 지금 팔 비틀어서 지금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그 저도 법조 쪽이나 법 변호사님들이나 뭐 좀 아는 분들 물어보면 대법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경기지사 시절에 그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나온 그 판결 이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나온 거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만든 파기환송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이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대법관들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쳤어야 되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런 겁니까? 그냥 이게 한두 번 해보니까 먹히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검사랑 판사는 기를 못 쓰고 정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려면 정말 집안을 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범죄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살아갖고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들으셨잖아요. 이화영 재판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화영 대북 송금.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잖아요. 대북 송금 재판을 이 재판 대선 이후로 미룰 건지 결정해달라. 아니 건방지게 지금 지가 뭔데?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당선되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은 대통령 모든 재판은 멈춰되잖아요. 진짜 그거 생각해야 되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재판들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북송금 재판, 대장동 재판, 그다음에 백현동 재판. 지금 백현동이나 이런 쪽은 이미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풀어줘야겠네. 그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나요? 이 사람들 지금 문제 삼아야 되는데 아니 누구는 대통령 됐다고 재판 멈추고 누구는 대통령 됐다고 재판 멈추고 뭐 무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대통령과 일반 피고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평등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지금 이 이화영 재판 말 바꾼 거 이거에 대한 그다음에 수산 회 파티했다 뭐 회의했다 막 그 거짓말한 거 그 사건 재판을 열리고 있는데 이화영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선 지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대선 끝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저도 재판 중단해 주십시오. 임기 동안. 그러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미 지금 이번 재판에서 이거 대선 끝나고 하지 왜 지금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재판에 대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사법부 그렇게 해봐야 뭐 이재명 재판만 뭐 안 하겠지가 아니라 그러네요. 이렇게 사법 체계를 왜곡을 해놓고 나면 나 이재명 그 친척인데라고 해서 만약에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진짜 줄줄이네 줄줄이. 이거는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부속품을 하나를 바꾸고 나면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재판 하든가 말든가 뭐 내 삶에 무슨 관심? 저는 이게 결국은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왜 대통령만 되면 재판이 중지됩니까? 국무총리 임명되면 재판 중지되고 장관 임명되면 재판 중지되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재판 중지된다고 해야죠. 아니 병원에서도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은 재판 중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응급실 의사는 재판 중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은행장님들도 저는 재판 중지시켜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장 직인 찍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잡혀가면 어떡해. 네. 이런 논리로 모든 것들이 왜곡되는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법의 시스템이라는 건.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남미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미에 계신 분들 우리는 안 그렇다고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르지만 네. 자 남미의 이제 경제 얘기 또 하나 또 해보죠. 남미식 경제. 남미식 경제. 예.